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수업 회로 시작하면은 4회잖아요. 최대한 그 속도를 좀 내볼 생각이고요. 그 세 번째 이어서 곧바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는 오류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너무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러분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음, 그 무책임한 건 아니고요. 저의 생각은 그러해요. 그러해요. 그래서 뭐 저의 생각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꼭 받아들였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거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이고요. 영역은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누굴까? 뭐 이 정도 상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이자 끝은 쾌락이다. 쾌락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고대라 하면 헬레니즘 시대가 포함되니 이 에피쿠로스겠다 짐작이 되실 겁니다. 먹고 마시고 홍천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사고를 해야 하는 데 있다. 이 표현이 그거예요. 자연적 필수적인 거 빼고 나머지 두 가지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고 자연적도 필수적도 아니다 부분은 절제하자. 뭐 그런 표현 의미죠. 얼은 뭐 반대편에 있겠죠. 그럼 스토아라고 해야 되는데 이 출제하신 분은 예문에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를 안 줬어요, 실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표현들은 스토아파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뽑아낼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겠어요? 신적 자연의 질서, 체계,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인 그런 질서겠죠, 그죠? 필연적, 인과적. 일어나는 대로 바라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운명에 순응해라. 뭐 그런 말이겠죠, 그죠? 갑을 그렇게 분을 하고 보겠습니다. 갑, 에피크로스입니다. 어떤 쾌락을 선택할지는 이성적 숙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있겠죠, 그죠? 네. 그래야지 자연적, 필수적,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 않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고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서 하나 크게 말씀드리면, 에피쿠로스가 비록 그 쾌락 이야기 중심을 두지만 뭐예요? 절제하자는 이야기는 이성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의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스토아도 역시 절제하자, 뭐 금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쾌락을 감정 욕구를 부정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부정 제로 근본적으로 금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며 모든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해서 이 표현을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죠? 쾌락은 선이다라고 봤다. 그 자체로 선이라면 이 표현이 왜 오류예요? 왜 오류예요? 자연적, 그 다음에 그 필수적,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하면 그 자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 오버된 표현이죠, 그죠? 네, 뭐, 평가하는 기준이다. 뭐, 오바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세모로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대로 내면의 의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해서 두 말이 잘못되었죠, 그죠? 네, 그죠? 외부에 일어나는 건 신적 자연에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내면의 의지로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 가리고 순응이죠, 그죠? 운명의 순응. 두 말이 서로 안 맞습니다. 네. 다음 이성을 따르는 4번을 따르면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순응해야 되죠, 그죠? 이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필연적 질서이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단순히 논리적인 문장 구조로 봤을 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5번 갑을 사회 전체의 행복을 형성하는 공적 삶은 어립니다. 그죠? 예, 갑은 아니에요. 사적인 삶. 비교하자면 소규모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면 모범단을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모범답을 봤더니 이걸 선택했네요. 조지자는. 근데 이건 너무 오바스럽다. 예, 근거가 있죠, 그죠? 예, 에피쿠로스의 그 쾌락의 분류를 생각하면요. 12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중국 사상가, 영역이 중국입니다. 동양 중에 중국입니다. 하늘이 엄거양을 낳고 기운이 어떻고 다섯 덕목이 어떻고 이른바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맞춰 들어갑시다. 하늘의 이야기, 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다섯 덕목, 오상지덕이라 하는데 인의 예지까지면 사덕이죠, 그죠? 덕목이죠. 거기에 신, 믿을 신 넣으면 오상이라 합니다. 오상. 그 이야기. 이 도덕의 이야기죠, 도덕의 이야기죠, 그죠? 네, 도덕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덕으로 이 사람이 이른바 본성이라 한다 했으니 이 말 바꾸면 뭐겠어요? 네, 저기 뭐냐, 도덕을 본성으로 보겠다. 뭐 그런 취지죠, 그죠? 네, 취지죠. 기운이 어떻고, 이가 어떻고, 맞죠? 네. 정리해봅니다. 이 도대체 누굴까? 벌써 떠오르네요, 그죠? 성리학. 도덕성, 이거 뭐겠어요? 예. 심통성정의 성, 그 이야기겠죠. 순산하다. 그거를 사덕에 비유했다. 지난 시간에 정정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네, 정을 사단에 비유했다. 뭐 그런 의미들 기억해 주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입장은 주희의 입장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1, 2, 3, 4, 5 들어갑니다. 사람에게는 인의 예지의 덕이 모두 갖춰져 있는가? 라고 하면 예라고 이야기했죠. 인의 예지에 더하기 신을 하면 오상지덕, 오상이 됩니다. 예. 긍정입니다. 2.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본성이라 하는가? 이치, 이로 바꿔보세요. 예. 천리, 존천리 거인요가 이치, 하늘의 이치, 천리겠죠. 사람에게 부여된 본성이라는 거 예라고 하겠죠, 그죠? 성은 순산하다. 예. 사덕, 사단. 3번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야 하늘의 경물치지. 예, 하겠죠, 그죠? 네. 4번 이와 기는 사물에서는 분리되지 않지만 개념상 구분되는가? 네. 이게 사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현상이라고 바꿔보세요. 이와 기는 현상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 한자말로 이기불상리라 합니다. 개념상, 이걸 논리라는 말로 바꿔서 논리상 구분됩니다. 근원과 원인과 현상으로요. 그걸 이름하여 말로 바꾸면 불상잡, 섞일 수 없다, 분리되어 있다. 예. 보면 구분되는가? 라고 하면 예라고 하겠죠, 그죠? 거꾸로 물어도 예라고 주인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죠? 네. 다음 5번 본연지성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될 수 있는가? 헤헤헤. 이것도 했죠? 기질지성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네. 본연지성은 순산하다고 했습니다. 네, 순산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덕과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기질지성은 보다 사단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에서 뭐 의지나 학습이나 자기 선택이나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가학성, 가학의 가능성 뭐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뭐 유튜브 학원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 정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본연지성은 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13번 사회사상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사상 뭘까? 노예는 간섭이 아니라 간섭 나오네요. 네, 그 민주주의의 뭐 영역이고요. 자유에 대한 뭐 이야기입니다. 자유의 그 정의랄까요? 개념을 잡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뭐 공화주의적 입장 뭐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정의 그 자체로 들어가도 됩니다.
예. 노예는 간섭이 아니라 지배에 의해 본질적 특성이 드러나고 자유의 상태에 대리하는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피지배에 있다고 한다. 비지배 또는 비지배에 있다고 한다. 이 사람이 정의하는 것은 뭐겠어요? 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주의적 또는 공화주의적 자유관이죠. 네. 다음은 불간섭의 영역이 넓을수록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 사람이 자유를 되는 과정에 타인의 직접적 간섭에 벗어나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자의 억압이 기준이 된다. 간섭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네요. 그죠? 예. 비간섭,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네,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느냐 문제고요. 1번 간섭 없이 지배할 수 있고 지배 없이 간섭할 수 있다. 꼭 말장난 같은데요. 제가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좀 저 이거 물음표로 달게요. 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따지고 싶지도 좀 않은 느낌이 들고요. 무슨 말인지 이게 왜 했는지. 2번 자의적 지배가 있다면 시민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자의적 앞에 누가 국가나 정부가 지 마음대로 자의적 이 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다면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겠죠. 그죠? 맞습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사회에 대한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때요? 자유주의적 그 관점에서, 그죠? 자유주의 관점에서 불간섭, 비간섭으로서의 부분에서 강요하면 안 되죠.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집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진정한 자유는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인 여기까지 좋은데 요거 소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자유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죠? 다음 갑을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 지배라고 했으니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봅시다. 이거는 보다 어디에 가깝겠어요? 어디에 가깝겠어요? 예, 갑에 가까운 표현이고요. 갑에 가까운 표현이고 저기 뭐냐 을에 출제자의 의도에 좀 따라갑니다. 여기 모분 4번이 5번으로 되어 있어요. 을도 그러니까 법이 만약 그 적극적인 자유라는 의미가 그런 비간섭 적극적인 자유의 의미가 그거죠. 법이 비록 개인의 그 하더라도 일지라도 자유로워 대라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에 사실 그 발전된 그런 확장된 면모의 뜻입니다. 적극적인 자유라는 의미가요. 그래서 좀 약하지만 이걸 공통점으로 굳이 이야기하겠다면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가백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의 그 지배, 뭐 정부의 지배, 국가의 지배, 타인의 지배로 벗어나는 게 가장 1차적인 필수 조건이고요. 을에게서는 2차적으로 그까지 넘어서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인권 이러면 사실 법에서도 법의 의미를 벗어날지라도 보장하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거를 2차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뭐 그래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네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나누면 이거는 갑에 더 포인트를 맞춘 표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모분 답안과 그 조금 저기 다르게 4번도 저는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4번 한국불교 사상가입니다. 영역이 한국불교 사상가입니다. 보죠. 딱본이 나오네요. 한자로 1심 5녀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른 깨달음에 오 도노 할 때 오가 나옵니다. 밑에 또 정해 쌍수가 또 딱 제시가 되겠네요. 그죠? 네네. 두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종파 간, 교정과 선종 간, 더 넓게는 사회적인 그런 갈등의 해소, 조화로 용어를 만들어 볼까요?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죠? 네. 기억, 각. 부처와 중생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 일심, 본성은 하나다, 같다.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본질적으로는 같다. 좋은 표현이죠. 그죠? 자성, 니은입니다. 자성이 부처임을 깨치면 습기는 단번에 제거되는 게 아니고 점수해야 되죠. 그죠?
습기라는 말, 두 번째 나와요. 나오겠네요. 그래서 진울은 돈, 점수를 플러스 조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단번에 안 되니, 도노하면 단번에 습기까지 제거가 안 되니, 습기는 점진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없애자. 그런 이야기죠. 그죠? 다음, 디귿입니다. 정은 마음의 본체이고 해는 마음의 작용이다. 요거 진울의 표현입니다. 요 표현이 뜻하는 바는 본체, 본질과 현상, 작용이 서로 조화되어야 된다. 그 말을 앞말로 따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정해, 쌍, 서로 쌍을 이루어야 된다. 함께 닦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도노 점수와 같은 말이죠. 그죠? 네, 같은 구조로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진울이 이야기한 말, 문장, 원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요거 맞고요. 다음 리얼, 갑을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구조는 함께 해야 한다. 함께, 그죠? 네. 사실은 이것도 참 그래요. 그 소성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여러분도 대입을 하면 여러분 또 좀 다른 판단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에 설 거냐 이 부분인데 정확히 표현할게요. 우리나라는 선종이 중심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어이천이라는 사람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었고 원종과 진울은 특히나 진울은 교종 중심의 선종과 교종의 통합이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는 안 맞겠으나 네. 그러면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구제라는 부분에 소성과 대성 이렇게 또 대입 구조를 넣으면 좀 안 맞죠, 그죠? 안 맞죠? 이 출제자는 요거를 깨달음의 추구를 뭐 도노나 뭐 정의 의미, 그다음에 중생구제를 해나 뭐 점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보는 함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원효가 특히 대중적인 불교의 대중화, 일반에게 퍼뜨리는 계층간 귀족 불교에 머물던 삼국시대에 특히나 신라의 그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조금 억지스럽게 이렇게 맞는 걸로 이렇게 모분 답안 처리는 했네요. 근데 리얼은 만약에 소성, 대성 이렇게 본다면 조금 다른 구조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15번은 동양사상가 갑을병입니다. 누굴까 상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형태는 서로 비판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왔네요.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일단 갑, 도랑 큰 길과 같다. 어떻고 저떻고 하고 나서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이거 공자일까 맹자일까? 요거 맹자의 표현입니다. 맹자의 표현. 네. 맹자는 의를 더 중심에 두고 있고요. 공자는 인에 더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근데 요 원문 자체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러니까 일로야라. 의는 사람의 로 길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맹자입니다. 다음 어른 도는 고금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다. 이는 하늘의 도가 아니요 땅의 도도 아닌 인간의 도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나 나오네요. 예, 순자겠죠 그러면요. 병 도는 실제하고 진실하지만 하는 일도 없고 형체가 없다. 요 한자는 무위무형이다라고 해서 하는 일도 없다라기보다는 억지로 일삼고자 하지 않는다. 자연이다. 이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는 스스로 근본이 되고 하늘과 땅이 생성했으며 개미 죽정이 요 표현이 장자의 표현입니다. 어디에도 있다 라는 것이 어디에도 있다. 여기 장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유교에서 갑, 맹자, 을, 순자, 도가에서 장자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이해되셨다면 한번 보죠. 서로 비판하는 갑을 병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A입니다. A라 하면 맹자가 순자를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비판하는 부분. 인의를 더하지 않으면 본성은 선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거꾸로 가야 되죠. B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그죠? 예. 하성기위, 이런 순자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요 표현, 예, 바뀌어야 되고. B라 하면 순자가 맹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도덕적 실천 능력을 누구나 지닌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해서 요 부분 좀 그 논란이 될 부분이에요. 요거를 양지로 보느냐, 한자 지금 없으니까 뭐 양지로 볼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도덕적인 실천 능력 순자에게는 없어요. 그죠? 왜? 악하니까, 성악이니까. 뭘 해야 돼요? 네, 배워서 교육받아서 뭐를 통해서 예라는 것, 성인이 정한 예라는 것 통해서 교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가요. 화성기위. 그죠? 그랬을 때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어때요? 표현으로 맞죠, 그죠? 그런데 그 도덕적 실천 능력, 그 부분을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이해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맹자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이 부분에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요거는 좀 여지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냐? 어떻게 볼 거냐? 다음 3번 C 부분. CE라고 하면 병이 장자가 순자나 맹자를 비판하는 쪽이 되어야 됩니다. 맞느냐 봅시다. 시비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상대적이라겠죠, 그죠? 네. 그러니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별지를 버려야 된다. 분별지를 버린 상태, 상대적인 관점이겠죠. 그걸 도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절대적인 게 아니다.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재해야 되고, 재물해야 되고, 예, 좌망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표현은 틀렸다. 다음 D와 E라 하면 장자가 공격받는 게 되네요. 그죠? 공격이란 말이 좀 그러네. 순자와 맹자가 장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둘 다에 해당되느냐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도덕과 통치의 원리는 하늘의 근거함을 간과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애매한 표현 하늘 뭐 부분인데요. 힌트는 줬어요. 이 사람이 도덕이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네. 그러면 순자는 도덕적인 하늘이 아니죠? 그죠? 자연의 하늘,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순자가 보는 하늘은. 그래서 이 표현 별로 뭐 좋은 표현 아니다라고. 왜냐면 D냐 F냐를 지금 지적 안 했잖아요. D, F 공통으로 보는 거라고 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다음 5번 E라고 하면 장자가 맹자를 이렇게 비판하는 걸로 괜찮냐 이 말이겠죠. 인의의 규범은 인간의 본성을 내치는 것임을 간과한다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인은 인위적인 규범이다 이 말이죠. 이 뜻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지금 되죠? 네. 2번 부분은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뭐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 다음 16번 갑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중세네요. 중세 기독교. 그러면 뭐 아퀴나스 아니면 아구스티누스겠죠, 그죠? 네. 이성은 자연의 지은 경향성. 아이고 나왔네요. 키워드. 요거를 세 자로 이루면 뭐예요? 자연법. 자연법에는 그 세 가지가 있었죠. 이거 학습 한번 해봅시다.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뭐 순서는 없습니다. 이성이 있어서 신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 마음대로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생물이니 동물이니 존재하려고 생존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뭐 사회를 이루려고 한다. 공동체적 속성, 사회적 속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족을 유지하려고 한다. 성욕이겠죠, 그죠?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성향들을 그 아퀴나스는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영혼법의 뭐
근거를 두었다 표현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게 실정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기억 자연법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다. 사회적 속성 그 이야기네요. 맞는 표현 같으네요, 그죠?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 생존, 그죠? 생존의 경향성을 가진다. 안전, 뭐. 다음, 인간에게는 동물과 공통된 본성에 따른 선도 존재한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예요? 사회적이란 말이에요?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생존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종족 보존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요 말이 애매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뭐냐? 다음, 출자의 의도를 간파를 해보면 이성 부분을 이야기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인데요. 네. 요거 제가 보충 설명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왜 그렇게 추측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리얼 인간은 자연의 자체인 신과 하나 될 때 행복을 신과 하나 이거는 맞는 자연 자체 표현은 틀렸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자연 자체 영혼 세계 자연 자체라면 신적 자연이 되잖아요. 그죠? 이 표현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볼까? 이렇게. 저는 세모점 둔다고 보고요. 요거 표현을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다고 봤느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은 3학년 그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을 설명할 때 아퀴나스의 그 표현이 들어가요. 아퀴나스는 인간중심입니다. 인간을 조금 우위에 두죠. 우위에 두고 이성을 가졌다는 걸 기준으로 그 자연을 동물이라고 표현할게요. 동물을 좀 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적인 사고를 해요. 현대적인 시각과는 상당히 아닙니다만 비판받아야 합니다만 그런 시각. 그래서 그쪽에 연관되어서 이게 설명하고자 했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은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봐야 될까? 이 물음표를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범 답안은 요게 16번이죠. 모범 답안은 기억, 니은, 디귿. 그러면 4번이네요. 4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판단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둘 다 아닌 쪽으로 가깝네요. 지금 생각이요. 기억, 니은은 이견이 없고요. 자연법을 이야기하니. 다음 넘어갑니다. 네, 17번, 18번 부분이고 영역은 한국 사상입니다. 한국 사상요. 네. 가벌이 누굴까? 한국 사상이라 하면 우리는 이황, 이위, 정약용 이렇게 배웠죠. 그죠? 네. 가벌. 군자의 학문은 마음에 바라 경 나오네요. 예, 이황의 대명사, 고유명사죠. 그죠? 네. 이게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기는 두 갈래의 연원이 있다. 사단과 실정도 두 갈래의 연원이 있다. 그렇게 이를 사단에 두고, 그죠? 기를 실정에 두는 이황의 구조. 갑은 이황이겠다. 짐작이 가능. 다음, 군주의 학문은 기질의 변화, 기교질. 여기, 이에 대해서 지금 강조되는, 요즘 되게 강조하는 이 기입니다. 예, 기질의 변화를, 말 바꾸면 뭐예요? 율곡은 이는 기를 더 강조했다. 그래서 기발만 인정했죠. 이황은 이발도 인정했는데 그 표현으로 또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연결되는 설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지 하지 마세요. 이황은 경의 중심을 뒀고요. 이 율곡은 경을 그렇다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리학에서 경은 강조하는 거고요. 주의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이황은 성을 더 무게 중심을 둡니다. 예. 둔 상태에서 둘 다를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성이 아니면 기질을 변화시켜 현실에서 기의 현상의 영역에서
성실, 이 성실하다는 성입니다. 실천의 의미가 강한 글자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어른 이이겠다. 갑을 입장에 대한 1번 갑은 이황은 이에 따라 이기 중에 이에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것을 경의 목적으로 본다. 좋으네요. 이 중심의 사고. 다음 어른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성의 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기교질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해놨다고 보이시네요. 다음 3번 갑은 을과 달리 기뿐만 아니라 이도 발할 수 있다고 봤다. 기발, 이발 두 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황이. 다음 4번 을은 각과 달리 기를 제어해야 악행을 하게 된다고. 이때의 제어를 기교질, 교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뭐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좋은 표현인데 그죠? 아니라고 본다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현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로 보여져요. 각과 달리가 아니고 이 중심의 사고잖아요. 그죠? 예. 이 중심의 사고, 공경한다는 말의 대상이 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는 제어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이 말을 4단과 7정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4단 순수한 부분을 키우고 악해질 수 있는 7정 부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 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될 수도 그렇게 해석되죠.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를 준 건데요. 준 건데 준 힌트 치고는 좀 협소한 의미는 좀 너무 뭐라 그러노 말 살짝 그 장난 느낌이 드는 그런 이 부분을 출제자는 여기에 포인트를 뒀어요. 달리 이 부분을 둬서 이거를 모범 답안으로 선택을 했네요. 네. 5번 갑, 을은 이와 기의 결합, 이는 기와 결합해야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멋져노요. 그죠? 현상입니다. 현상. 이기는 현상에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성리학의 기본 입장이죠. 세자로 주면 뭐예요? 불상리. 그죠? 네. 현상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분리된다. 그러면 여기서 심한 문제를 더 낸다고 손치고 여러분이 바로 대답해 봐요. 이황은 그러면 불상리에 가깝겠어요? 불상잡에 가깝겠어요? 논리적으로? 예. 불상잡이죠. 그러니 이발과 기발로 해서 두 가지로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쪽에 율곡적에 오면 현상에서의 불상리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선지를 만들어도 괜찮다 싶겠네요. 잘 헷갈리는 부분으로요. 다음 18번 갑니다. 18번. 다음을 주장할 한국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한 명 남은 사람 누구예요? 예문을 읽지 않더라도 정약용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세 사람밖에 안 배웠잖아요. 유교 쪽에서요. 사단은 인의 예지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성인이 여기서부터 줄다가 확충입니다. 확충 실천으로 바꿔도 됩니다. 만약 사단이 이면에 인의 예지가 잠복해 있어 중인이 된다면 이는 확충 공부가 그 근본을 버리고 끝지 않는 격이다. 이 어려운 이렇게 설명한 이 말의 의미는요. 정약용은 사단과 사덕을 다 같이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덕은 실현된 모습이잖아요. 실천된 모습. 사단은 마음속에 있는 단서, 계획이 동기이고요. 이 둘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이라는 의미를 넣어줘야 되겠고 의지, 그죠? 마음에서 의지에서 실제 모습, 실현된 모습, 결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실천을 강조합니다. 확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다 더 정약용답게 설명을 하면 사덕이 사덕만으로 있거나 사단과 분리된 상태에서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단이 있는 것 알겠고 사덕이 중요한 거 알겠다. 이 두 가지가 살아나려면 사단이 실전되는 것으로서의 사덕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거를 뭐 원인과 근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게 정약용의 매력입니다. 이게 18세기 당시 시대 분위기, 어떤 정조 시기에 정약용이 살았죠. 현실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 부분에 맥락이 닿는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1번, 덕은 자주직군을 발휘해 회복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반론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덕과 자주직군은 아니죠. 관련성 아니죠. 자주직군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성기호설에 이야기해야지 더 적절하죠. 그죠? 기호,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자주적이다, 주체적이다. 이 말하고 맥락이 닿겠죠. 그래서 이 연결이 잘못된 연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은 선의 확충으로 획득된 기호임을 또 잘못 들어갔죠. 잘못 들어갔죠. 그 선의 확충, 선, 본성, 사단과 사덕을 연결시켜주는 게 더 나은데 이 기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1번과 같은 이렇게 맥락 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선의 확충을 획득한 기호가 아니고요. 기호를 선택하고 그게 선하게 실현되었을 때 선이 되겠죠. 그죠? 그걸 이름하여 영지성 뭐 그렇게 이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구조가 안 맞습니다. 경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양이 아닌 물 같은 성리학 계통인데요. 수양이 아니겠죠. 성을 갖다 넣어도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너무 오바스러운 억지스러운 표현이고요. 다음 천은 하늘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단의 근원임을 모르고 있다. 전천리 거인력인데요. 3번하고 같은 또 실수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사단을 이야기하려면 사덕을 연결시키는 게 정약용에는 보다 좋고요. 성리학의 기본 테두리가 사단, 사덕, 성정, 심통성정 그게 사람에게 들어있는 특히나 순선한 성언 하늘의 이치와 맥락이 닿죠. 그죠? 이의 분수가 성으로 사람에게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구조. 이거를 한 번 더 재해석을 하면 그 도덕적인 면모, 이치, 본질로서의 이의 의미에서 사람이나 하늘이나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성리학의 그 근본 골격이죠. 성리학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안 맞고. 남은 건 5번이네요. 그죠?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인 실체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 맥락을 연결짓기 참 어렵네요. 그죠?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정약용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 요 비판하는 사람을 이황으로 본다면 이황은 이중심의 이분적인 그런 걸로 본다면 만약에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네네네. 지금 제가 멍 잡고 있는데요. 문제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한국 사상가 가백의 이황에게 정약용이 이 말이네요. 그러면 되네요. 그죠? 요게 조금 그런 면이 있으나 정약용에게 있어서 사단 순선하다고 보여지는 평가되는 성 그 본성 부분은 실천이 되어야만 실제가 되잖아요. 사득으로 그죠? 그러니 이황이 실천 이전에 애초에 분리해서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근본으로 취급했던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에 대한 반론 제기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제가 멍 때리고 있다가 놀랐어요. 표현을 해볼게요. 정약용에게 있어 이란 실천을 통해서, 확충을 통해서, 실현을 통해서, 실현돼야 할 대상이죠. 그죠? 이가 사단이고, 사덕이고, 순순한 것이라면, 그죠? 근데 이황에게서는 어때요? 실천 이전에 이미 고귀하고 중심이고, 근본이고, 본질이고 해서, 지정돼 버리죠. 그죠? 실제로 미리 인정돼 버리죠. 그죠? 그러니, 후천적인 실천을 강조했던, 정약용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선천적인 평가를 내렸던 이황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 2, 3, 4번은 제가 아까 가백의 정약용이 이런 구분 안 하더라도 말 자체에 좀 구조가 전혀 안 맞고요. 대비가 좀 잘못된 구조를 가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41분이네요. 제가 9번, 20번을 그러면 5분이 되었건 10분이 되었건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구성을 한 번 더 할게요.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